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요거 지금 개인 파산 회생실무 15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존 계약의 처리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형적인 쌍무 계약으로서 임대 기간 중에는 남은 기간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남게 되어 있죠. 335조가 적용됩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죠. 파산관제인을 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하게 하여 계약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에 따라 이 원칙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주인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처리에 관하여 우선 파산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 부족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파산관제인의 해지 가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법 335조에 따라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죠. 법은 종전의 실무를 반영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임법과 상임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행 쌍무계약에 관한 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해버리면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쫓겨나게 되겠죠. 즉 파산관제인의 해지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거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7 각주. 즉, 뭐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내가 임차인인데 선순위는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비록 내가 선순위 임차권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 없다. 그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335조, 340조 제4항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임차인은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죠. 당연히. 또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은 차임 미지급, 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 사유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죠. 파산관제인이 해지하지 못하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퇴거비용으로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퇴거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지급하면 되죠. 파산재단에서 먼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 해지할 수 있죠. 이 건물을 좀 파는데 좀 지장이 있다. 세입자 때문에. 그러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주고 뭐 그걸 퇴거비용으로 주는 거죠. 거기다 좀 이사비용까지 좀 얹어서 주고 나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해지하는데 동의하고 서로 쌍방이 합의하는 거죠. 관제인하고 원만하게 화해계약이라 그러죠. 파산관제인이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효력은 민법 635지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생한다. 임차인이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현재 서울해생법원의 실무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파산 절차라고 하여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액과 상한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매하고 비슷하죠. 배당을 해줄 테니까 물건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행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보증금, 돌려줄 보증금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계획에 부수하여 파산 선고 전부터 성립되어 있는 채권이고 파산관제인이 임대차 계획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획이 종료되고 목적물이 명도와 동시에 미지급 차임 등이 없는 경우에 현실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파산 채권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죠. 상계할 수 없다. 118조.
목적물이 인도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이 인도해야지 이제 상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은 파산 선고 시 단기와 차기 차임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시기 제한 없이 단기와 차기 이의 차임에 관한 상계를 할 수 있다. 종래 주임법에 따라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은 종전의 실무를 반영하여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가진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8조 소정의 소액보증금은 우선 변제권자도 파산 신청일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파산 신청일까지입니다. 파산 선고시까지 안 해요. 파산 신청일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은 파산 절차 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뜻이지 당연히 경매 신청권까지는 갖는 건 아니죠. 이게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팔릴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우선 뭐 대항력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입자가 사주면 좋은데 세입자도 뭐 살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뭐 1년, 2년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 별도로 또 소송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급 차임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이 선급 또는 차임 채권이 처분은 파산 선고 시 단기 또는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로써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파산을 예상하고 차임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즉 차임을 매월 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1년분의 차임을 선급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달과 그 다음 달 이후의 차임을 청구하면 이를 이준지급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급하더라도 첫째 달 파산 선고하는 달과 그 다음 달은 몰라도 세 번째 달부터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파산한 임대인이 미경과분이 차임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임차인 또는 채권 양수인은 손해배상 채권을 파산 채권을 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임을 선급하는 것은 상당히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 그냥 다달이 주는 게 최고죠, 사실은. 그래서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해지가부,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쫓아낼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이 인도하기 전까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선급차임이 있는 경우는 첫째 달하고 파산 선고달하고 두 번째 달은 제외하고는 나머지 1년분의 차임을 선급하였더라도 이중 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가 없다. 그게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문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되는가.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